숨겨진 매운맛을 잘 활용하시면 해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느타리 버섯이 있는데 느타리 버섯이 왜 매운 애들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느타리 매운 거 먹자고 느타리 버섯 먹지는 않거든요. 아까 이제 느타리 버섯 말씀하셨는데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중약대사전에서 맛이 달고 맵고 성질이 따뜻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맛하고 매운맛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떡볶이 소스처럼 보통 매운맛에 단맛이 가미가 되면 그 매콤한 맛이 많은 부분 상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경우에는 굳이 굉장히 맵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이렇게 숨어져 있는 매운맛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좋겠고요. 특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팔다리 저림증이라든지 아니면 관절통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신동희 원장님. 느타리 버섯이 매운맛이라고 하는 건 이런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버섯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 포자 종류가 몸의 면역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면역계가 활성화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섯을 드셨을 때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면 이 바로 느타리 버섯에 있는 매운맛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매운맛으로 건강을 지켜라. 꼭 기억해야 할 숨어있는 매운맛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여성을 위한 매운맛 갓입니다. 그 칼칼한 여수 갓김치 그 갓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하긴 뒷맛이 약간 그게 그 씁쓸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있어요. 네. 근데 여성한테 특히 좋다고요? 네, 그 갓의 씨앗이 바로 겨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갓은 한의학적으로 맛이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굉장히 촉진시켜주거든요. 근데 특히 자궁 쪽으로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궁이 좀 냉하거나 아니면 또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소로 치면 철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피가 모자라기 쉬운 여성분들에게 혈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엽산도 풍부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에도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채소입니다. 저는 근데 갓의 씨앗이 겨자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 갓의 효능이랑 겨자의 효능이랑 같은 겁니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그 겨자씨는 그 갓보다 매운맛이 굉장히 더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겨자를 먹으면 코끝까지 찡하잖아요. 그래서 코부터 기관지 폐까지 주로 호흡기 쪽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 보통 찬 냉기가 들어서 콧물을 찍찍 흘리거나 기침 가래가 있을 때 따뜻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 겨자가 하거든요. 또 그 겨자에는 그 기름 성분이 많아서 폐가 건조해지는 것을 이제 예방하고 기름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관지나 폐 쪽에서도 분비가 되면은 그 분비물들이 병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비물이 많아지는 효과 때문에 감기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냉면에다 약간 겨자를 넣는 건 맛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줄 알았더니 그 감기 예방에도 또 이유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식욕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더불어서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자면 이 갓의 잎사귀와 줄기를 태워서 그 젤을 가지고 잇몸 질환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신데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옷이 올랐을 때 가려움증 생겼을 때 저 갓을 달인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면 그 가려움증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김정은 교수님. 갓은 김치 말고는 먹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 뭐 갓하면 여수에 뭐 돌산갓, 김치로 많이 담궈 드시기도 하고 또 여린 부분은 그냥 겉절이로 살짝 묻혀가지고 드실 수도 있는데요. 좀 억센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잘게 썰어서 매운탕 같은데 마지막에 살짝 올리면은 좀 칼칼한 맛을 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왜 중국 음식 먹을 때 짜사이라 그래서 묻혀 나오는 거 드셔보셨죠? 맛을 보시면 약간 갓 맛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갓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제일 남단 쪽에 있는 후쿠오카 지역에서는
경우에는 갓을 가지고 또 장아찌를 담급니다. 예, 마른 고추랑 같이 소금에 절여서 장아찌를 담그게 되는데요. 그렇게 소금만으로 장아찌를 담궈서 드시기 전에 소금을 살짝 이제 물에 헹궈가지고 소금기를 가시게 해서요. 뭐 볶음밥에 넣는다든지 또는 뭐 밥 반찬으로 같이 드실 수 있도록 또 조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주부들 위한 20명. 아, 정말 좋으네요. 오 마이 갓. 그러면 남편들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여성을 위한 이제 매운맛으로 갓을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자, 남성을 위한 매운맛으로 여기 부추가 있습니다. 부추의 매운맛 성분이 황화아릴인데요. 이게 이제 혈액순환을 굉장히 촉진시켜주고 특히 전립선순환을 굉장히 도와줘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부추를 아마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예. 신맛이 나거든요. 예? 네, 약간 또 신맛이 나요. 저는 아무리 먹어도 신맛. 제첩국에다 이거 넣어 먹고 부추 김치에서 먹기도 하는데 이게 신맛이 있다니요? 네네. 그러니까 부추를 이제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그냥 드시다 보면은 신맛도 약간 느껴집니다. 근데 이 신맛이 어쨌든 간 기능을 좀 활성화하는 작용을 해서 혈액을 좀 맑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채소들 중에서 해독으로 치면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보리밥에다가 넣고 비벼서 먹어도 맛있더라고. 맞습니다. 부추김치 같은 거 담궈서 네, 네, 자주 먹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양념장에 뭐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먹기도 하고 생으로. 예. 부추를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고 하거든요. 정근이. 전라도에서는 또 솔이라고 한대요. 충청도에서는 조리라고 하고요. 오호. 여기 졸, 솔, 정구지 뭐 부르는 것도 각양각색인데 이 정구지, 부추 얼마나 먹으면 우리가 좀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부추는 제법 약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과다하게 드시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셔도 되는데 한 번 드실 때 뭐 한 20g에서 한 40g 정도 드시면 단전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위한 매운맛 갓, 남편을 위한 매운맛 부추. 이번에는 중년 건강에 특히 필요한 매운맛이 있다고 합니다. 내 건강에 필요한 맞춤형 매운맛.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위 건강에 좋은 매운맛입니다. 하나, 둘, 셋. 셋. 이야. 부추. 후추는 잠들어 있는 위를 깨우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저희가 보통 고기 요리를 할 때 밑간을 하거나 아니면 잡내를 없앨 때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육류 같은 것을 먹을 때 좀 분해하기 어려운 단백질을 먹을 때 네. 그때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추어탕 먹을 때 산초가루 뿌려 먹잖아요. 예. 그거하고 좀 같은 이치인데요. 산초 같은 경우에는 생선독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예. 이 후추 같은 경우는 육류, 그러니까 고기의 독이나 아니면 버섯독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중세 시대에는 이 후추가 너무 귀했어요. 고기를 먹는데 조금만 지나면 냄새가 상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후추로 재워두면 그 냄새를 가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냄새만 가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후추와 같은 향이 나고 매운 향료를 처리하게 되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상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추가 불로장생의 명약으로까지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의서에서는 이 후추가 매우 따뜻하고 맛은 맵고 독은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효능은 기를 내려줍니다. 기를 내려준다는 건 기침 같은 경우 그리고 열이 위로 치받는 경우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 그 경우에 이제 내려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추하고 배하고 같이 끓인 그 중숙이 기침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에 후추를 알갱이를 한 20개 정도를 박아서 끓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기침약으로 사용됐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각종 소화 장애의 경우에서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후추가 특히 위 건강에 좋은 이유가 뭡니까? 네, 예로부터 후추 같은 경우는 특히 소화불량이라든지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 질환의 약재로 사용되어 왔었거든요. 위장관이라고 하는 건 입에서부터 저희 이제 항문까지는 하나로 연결된 긴 근육 주머니예요. 그래서 얘네가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연동 운동을 계속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덜컥 체하거나 아니면 운동성이 떨어지면 속에서 계속 가스가 이제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또 헛배가 부르고 이제 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후추를 가까이 이제 하시고 애용을 하시면 항상 가스를 제거하고 뱃속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박상진 원장님. 예, 그 후추가 이제 내장 지방 감소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쥐를 대상으로 해서 10주간 이제 피페린을 먹인 쥐, 그렇지 않은 쥐를 봤더니 피페린을 먹은 쥐 같은 경우는 체중이 한 40% 감소하고요. 내장 지방이 한 66%까지 감소했다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몸속 지방 제거하는데 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게 후추입니다. 자, 서재걸 원장님. 피페린은 또 뭡니까? 후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이제 피페린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왜 스프 먹을 때 그 후추를 뿌려서 먹는 경우 생각이 나시죠? 예, 크림 스프 먹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정세현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후추가 들어가서 위액 분비가 일단 촉진이 되면 다음 음식이 들어왔을 때 아주 분해하기가 쉽고 특히 뭐 고기 같은 거 분해하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고요. 또 장에 가스 차는 걸 줄여주니까 압력이 높으면 음식이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스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가 좀 빠지면은 음식을 넣기가 쉬우니까 아무래도 소화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 백반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얗게 이제 색소가 자꾸 이렇게 없어지는 그게 이제 면역 질환인데 그때 멜라닌 색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런 색소들이 다시 좀 강화되는 그래서 백반증에도 좀 도움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2009년도에 발표된 거를 봤을 때는 또 대장암의 암세포를 또 사멸시키는 그런 효능도 있어서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추를 뭐 엄청나게 먹는 건 아니지만 음식에 가미해서 먹는 정도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후추가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 후추를 사면 후춧가루를 사갖고 이게 뭐 떨어질 때까지 그냥 쓰잖아요. 저는 통후추를 넣고 그 자리에서 갈아 먹는 걸 쓰는데 이것도 잘 상한다는 말이 있어요. 후추가 상해요? 예, 후춧가루가.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유통기한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후추 열매는 이제 다른 씨앗 열매하고 마찬가지로 기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기름은 공기랑 맞닿은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쩔은 기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삼전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후추 열매를 그때그때 갈아서 쓰는 게 가장 신선하고 건강에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후춧가루를 구입해서 이제 사용하실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공기와 이렇게 잘 밀폐해서 그렇게 서늘하게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3개월 안에 이제 소진을 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누가 많이 먹습니까? 저 3년 전에 집에 쓰고 있는데 어떡해. 아니, 난 지금 1년 전 것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후추 재료들은요, 그냥 통후추가 그냥 병에 쉽게 갈게 되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갈아진 것 말고요. 그걸 사용하시면 오래 쓰실 수 상할 거 있습니다. 아닙니까? 통후추라 해도 간 것보다는 더 오래 가니까요. 오래 간다. 사실은 이제 후추뿐만 아니라 저희 보통 이제 잣이라든지 호두 같은 것도 까놓은 것들 이만큼 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쓰시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후추는 그냥 향신료기 때문에 향 때문에 그냥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건강에 좋은 그 효능이 있는지 오늘 처음 좋으면 알았어요. 뭐 합니까? 빨리 먹어야죠. 그러니까. 김정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소금, 후추는 정말 우리가 반찬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소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배웠고 후추를 그 요리에 사용할 때 뭐 주의해야 될 점, 알아둬야 될 점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구울 때 소금, 후추 밑간을 하잖아요. 그때 밑간을 하기 위해서 넣는 후추는요.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넣는 후추고요. 후추의 방향 성분이라든지 후추의 효능을 보고자 한다면은 완성된 요리에
바로 갈아서 마지막에 조금 더 첨가를 해주시면은 제대로 그 효능을 보실 수가 있고요. 향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구우실 때 밑간을 할 때 살짝 뿌린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뿌려주시면은 그 후추의 향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후추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 성분이 사실 가장 좋을 때가 3분에서 5분 안에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먹기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갈아서 한참 후에 그것을 드시게 되면은 그 향은 이미 많이 대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바로 갈아서 뿌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후추의 또 한 가지 가장 큰 장점이요. 짠맛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후추의 매콤하고 그런 방향 성분들이 짠맛을 조금 줄이더라도 충분히 그런 맛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후추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